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야, 요즘 정말 이 북한 소식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시 움직이는 북한 군부. 김정은 쿠데타 초긴장하게 됐습니다. 북한 군부 완전히 숙청돼서 다 날아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아직 붙어있더라. 목이. 그럼 목이 붙어있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목을 뗄 뻔했던 그 자들하고 투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투쟁의 방법은 내전이든 쿠데타든 어떤 여러 가지 충돌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또 북한 변화하고 있는 이 북한 소식도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미국의 관영 매체 RFA가 북한은 노동당과 군부가 충돌했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죠. 7월 8일 날 RFA에 우리 저하고도 굉장히 친한 안찬일 박사가 큰 특집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북한에는 원수 3명이 존재하고 있는데 김정은 최고사령관과 이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박정천 총참모장이 그들이다. 김정은은 공화국 원수이고 나머지 2명은 인민군 원수로 원수의 격은 분명히 다른데 북한군을 장악하고 있는 최고의 간부 2명을 날리는 자리에서 노동당 조직비서 조영훈과 부부장 김여정, 역시 부부장 현송월이 나서 군 최고의 간부들을 비판했다. 이는 노동당과 군부의 정면 충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북한이 정치국 확대 회의를 통해서 투표를 했고 거기에서 리병철과 박정천은 손을 제대로 들지 않았고 이제 김정은이 쳐다보면서 뭐해? 해가지고 이제 손을 들었다라는데 그 손을 드는 과정이 바로 리병철과 박정천에 대한 숙청한 그 의결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 분석이 있죠. 자, 그때 그러면은 그 안건을 심의할 때 발제자들, 제안자들 그리고 토론자들이 나와서 회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토론을 하죠. 여기에서 제안자와 토론자로 나온 사람들이 조영훈과 김여정 그리고 현송월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얘들은 전부 당 출신인데 그 당 출신들이 군의 최고 원수, 계급도 대장, 상장, 사수 아니고 원수, 그 원수 2명을 한꺼번에 나르는데 이렇게 새파란 애들이 하는 게 맞냐? 이건 이제 군부의 감정을 어마어마하게 건드리는 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노동당에서 당시 확대 회의를 통해서 하던 그 비판하는 사람들을 노동신문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만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조영원이가 이야기를 연설을 합니다. 김여정이 연설합니다. 현송월이 연설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연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리병철과 박정천에 대한 비판 연설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을 대표해서 나선 이들은 당 지도 경험이 일천한 애송이들이다. 순전히 혈통과 인맥으로 당 간부 자리에 오른 애송이들이 군복 속에서 30년 이상을 늙어온 노 간부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천박하기 그지없었다. 라고 안찬일 박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평양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라는 인용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 군복을 30년 이상 입은 이 노병들을 그것도 원수를 어디 얘들이 지네들이 이 애송이들이 비판하는 거야 뭐야 이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로이터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분석을 했어요. 자, 리병철과 박정천 이 군부 1인자 2인자 그리고 제가 금수장 태양공장에 참배하는 걸 보면서 김정환 국방상 여기도 지금 좀 강등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강등됐죠.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이 되면서 이렇게 1등, 2등, 4등 군부 1, 2, 4위가 한 방에 타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게 다시 컴백할 수 있다라고 로이터가 분석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김정은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관영매체 보도사진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았던 리병철이 적어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잃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보인다. 38 노스의 레이첼 민영 연구원은 리병철의 숙청이 북한의 전략무기 프로그램이 있어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고사하고 리병철의 운명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그가 완전히 회복해 정치국 지위를 되찾을 수도 있다 라고 분석했다. 리병철은 정치국 상무위원이죠. 상무위원 5명 있는데 바로 김정은, 최룡해, 조영원, 리병철, 김덕훈 내각총리 이렇게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병철은 김정은 포함해서 북한 랭킹 4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수산 태양궁전, 즉 김일성 사망 27주기를 즈음해서 참배하러 간 그 사진에 보면 앞줄, 즉 상무위원이 서는 줄에 한 명 빠졌죠. 빠진 그 자리가 바로 리병철인데 리병철은 3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보니까 21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랭킹 4위에서 랭킹 21위쯤으로 밀려난 게 아니냐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었고 박정천도 마찬가지로 좀 밀렸는데 오히려 리병철이 더 많이 밀렸죠. 그리고 국방상도 뒤로 밀렸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이상하다라고 또 분석을 했던 게 로이터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숙청이 된 사람들은 아예 사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냥 사라졌어요. 숙청되면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리병철과 박정천은 그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받고 또 뭐 당적, 군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간부 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뭐 어마어마한 그런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위 층들만 모이는 그 자리에 아직도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병철을 날릴 수가 없었다. 감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컴백할 수 있다. 라고 로이터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시켜줬어요. 우리 국정원이. 국가정보원은 리병철이 군수공업부장으로 강등 임명된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은 이날 열린 정보위 전체 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리병철 당 비서는 상무위에서 탈락하고 군수공업부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지난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인선 과정에서 리병철과 함께 손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모습이 포착되어 인사 대상자로 지목되었던 박정천 군 총참모장은 이번 참배 사진을 통해 원수에서 차수로 계급이 강등된 점이 확인되었다. 그는 서 있는 위치에서도 대열 중앙에 자리한 권영진 총정치국장 차수와 달리 상장인 전경택 국가보위상 옆이자 대열의 맨 바깥쪽에 서면서 중대 사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정원은 그가 총참모장직은 유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 박정천이가 계급이 원수에서 차수로 강등이 됐는데 그리고 그 권력 서열도 전경택 국가보위상 옆으로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참모장, 우리로 지금 합참의장 그 자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리병철도 뭐 군복을 안 입어서 원수에서 차수로 강등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정천보다 더 뒤로 밀려났지만 그래도 당 군수공업부장직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수공업부장, 우리가 지금 장관급이죠. 그 장관 자리는 유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김정은이 또는 김정은이 아니고 이 정변을 일으킨 주체 세력인 이를테면 조영원 이 계파가 날리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었다. 날릴 수가 없었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도 있죠. 못 날렸다 이겁니다. 그럼 왜 못 날렸냐? 이제 원수에서 차수로 강등이 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여기 확인이 됐는데 왜냐? 군 경력이 50년 이상이다 이겁니다. 리병철은 1948년생. 올해 74. 많은 나이죠. 군 경력 50년 이상. 여기 박정천 포병사령관 출신인데 우리 한국군 또 서방세계의 포병하고 공산군의 포병은 좀 다르죠. 포병은 스탈린이 그랬습니다. 전쟁의 신이다. 그래서 이 포병을 이 군에서 최고로 칩니다. 과거 리영호 숙청됐던 리영호 총참모장도 그 사람도 포병이에요. 그래서 이 포병으로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이 박정천 원수에서 차수로 강등됐지만 이 사람도 군경력 40년. 그러니까 군경력 40년, 50년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자기 세력이 있는 것이죠.
과거 김정일, 김평일, 김영일 이렇게 세 명의 아들들에게 권력을 하나하나씩 분산해서 나눠주려고 했던 김일성. 그래서 당은 김정일에게, 군은 김평일에게, 내각은 김영일에게 나눠주려고 했었죠. 왜 군을 김평일에게 주려고 했냐? 김평일이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대조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군에서 인맥도 많고 신망이 많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군을 김평일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권력을 가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군에서 신망이 있는 김평일을 해외로 날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무력을 가지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 무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불과 뭐 한 10년 정도 근무한, 10년 남짓 근무한 김평일도 겁이 났는데, 물론 뭐 출신 성분, 그 백두혈통하고 완전 다르지만, 그래도 40년, 50년씩 근무한 이 사람들을 원수 2명을 한 방에 날릴 수는 없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이상 징후가 있다.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가 지금 이 ADS-B 상에서 보면 7월 4일, 7월 4일 2번, 그리고 7월 7일 3번, 7월 8일, 7월 9일 계속 이렇게 우리 동해로 들어와서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북한에서, 동해 연안의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의 대부분 누구냐? 북한에서 리병철입니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진행하고 발전시켜오고 핸들링 해왔던 게 바로 리병철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탄도미사일 쏘고 나서 리병철하고 김정은하고 맞담배하고, 김정은이가 리병철 업어주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리병철이가. 그래서 최근에 지금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 이건 뭐냐? 리병철을 비롯한 이 군부 세력이 중국에게 보내는 사인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때는 이거는 북한 정부가 중국에게 보내는 매력 공세다. 우리 이 정도 능력 되니까, 미국이 이렇게 신경 쓸 정도 능력 되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방파제가 돼줄 수 있으니까 지원해다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또 이렇게 이제 권력 투쟁 상황에서 또 보면 이 탄도미사일 부분을 완전히 핸들링하고 있는 리병철이 중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자, 내가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북한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우리 손을 들어달라. 그러면 이 자산이 당신네들 것으로 활용될 수 있다. 라는 그 사인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여기 Sea of Jap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에. 그래서 댓글에 보면 신 대표 실망이다. 왜 Sea of Japan 안 지우냐. 이런 분들 많은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지도에 Sea of Japan 지우지 않습니다. 왜 안 지우냐? 현실을 똑바로 알자 이겁니다. 뭐 여기 지워놓고 동해라고 또 뭐 포토샵으로 바꿔 쓰고 야 우린 동해야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어 라고 하는 우물안 개구리 같은 정신승리하는 거, 이거 저는 안 좋다 이겁니다. 현실을 알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걸 동해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더 노력해야 된다 라는 이 경각심이 있어야죠. 그냥 동해 전 세계가 동해로 인정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게끔 온 방송국에서 온 언론에서 전부 동해로 바꾸니까 국민들 눈을 가리는 거죠. 현실은 이런데. 그래서 저는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안 지운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Sea of Japan 이걸 동해로 바꾸자. 이걸 저는 최초에 2000년대 초반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동해 말고 한국해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그런 주장을 인터넷에서 한 적이 있어요. 왜냐? 여기 보시면 이스트 차이나 씨,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러면 여기도 그 서쪽에 있는 지명의 동쪽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도 그러면은 한국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럼 동해, 우리 한국 사람은 동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한국 사람은 북한 사람 포함해서 7,500만인데 이 1억 3,500만 원의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기 바다 우리 서쪽에 있는데 저걸 동쪽에 있는 바다라고 부르는 게 1억 3,600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맞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해 하지 말고 야 니들은 이 일본 니들 동쪽에 있는 이 바다를 일본해라고 하고 우리 이걸 한국해라고 하자. 이게 맞지 않느냐. 합리적으로 생각합시다. 우기지 말고. 이랬다고 해서 저를 뭐 완전히 뭐 친일파다 라는 그런 좌파들의 왜곡된
그런 그 몰이식 그런 것도 전 두렵지도 않습니다. 사실을 지식인답게 냉정하게 평가하자. 그리고 현실 보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하자. 라는 차원에서는 앞으로도 Sea of Japan 지우지 않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라는 차원입니다. 제가 Sea of Japan을 지지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해로 하자 이겁니다. 한국해로. 그래서 탄도미사일 궤적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RC-135S 코브라볼 이게 계속적으로 들어온다. 그럼 탄도미사일 쏠 거야. 라고 미국이 지금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탄도미사일 핸들링하는 리병철이가 중국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다. 또는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이 더 크겠죠. 왜? 인정해달라. 도와달라. 이 사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7월 초부터 식별되어 온 이상징후죠. 조직적인 정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는 그런 사회인데 정보가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리병철과 박정천이 숙청이 된 거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야 이거 문제 있다 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겁니다. RFA가 보도를 했는데요. 평양의 소식통들은 이 두 원수가 군량미를 풀라는 김정은의 명령을 어기고 중국에서 쌀을 들여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군인들을 살렸다는 것이 큰 죄목으로 되었다고 전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다. 왜냐하면 사실 북한 군량미의 2호 창고도 거의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인들 또 국민들 인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군인들 살리려고 쌀 들여오다가 지금 저 두 원수 40년 50년 근무한 저 두 원수가 저 새파란 애송이들에게 욕먹고 공개 비판당하고 그리고 목이 잘려버렸네. 이거 되는 거야? 우리 군은 뭐야? 핫바지야? 왜 당이 저 당에 있는 새파란 애들이 저 70살 넘은 저 엄청난 우리 노병들을 감히 그것도 원수님을 감히 비판하고 목을 날려? 그 이유는 뭐야? 우리를 살리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답니다. 그 여론은 어떻게 해서 확산되냐? 찌라시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 무역회사들이 지난 5월 신규 와크, 즉 수출입 허가권 발급 이후에도 북중 무역이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수입이 저조하자 보유하고 있는 인쇄기를 개인에게 임대해주고 돈을 받아왔다. 또한 무역회사로부터 인쇄기를 임대받은 개인이 그 기기를 이용해 해외 뉴스와 북한 내에서 떠도는 소문 등을 담은 인쇄물을 제작해 돈을 받고 판다. 북한 일부 주민들은 이 같은 정보지를 돈을 주고 사서 읽을 만큼 외부 정보에 대한 수요가 컸다. 간략한 신문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지금 정보를 유통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정보들이 알려지고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 놀라운 불씨가 북한에서 지금 생성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김정은의 호화 건축 자재를 실어 오던 이 1호 화물 트럭이 피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전소돼 버렸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건 쿠데타의 전조다. 강력하게 조사해라. 라고 했다라는 건데 왜냐? 김정은의 1호 화물이 이동하는 동선을 누가 아냐 이겁니다. 그거는 정말 최고위층 아니면 모르죠. 그런데 그 최고위층만 아는 그 1호 화물의 동선이 새 나갔다는 것이고 그 새 나간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차량을 태워버릴 수 있을 정도로 공작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북한 내에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쿠데타의 전조다 이거는. 전조란 뭡니까? 징후다 징후. 강력하게 단속해라. 북한에 지금 쿠데타의 징후가 있다라고 김정은이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한 군부의 행동, 이제 명분, 여건은 충분한데 남은 것은 중국의 재가가 아니냐. 중국이 그냥 뭐 세자 책봉하듯이 그렇게 그래 해. 오케이 군부 인정라고 해줬을 때 힘을 얻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국의 지원, 재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누가 명분과 인정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북한에 김정은 세습 정권이 빨리 사라져서 뭔가 큰 변화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이 한반도 정말 중요한 이 정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